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력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바로 배우자마자 물론 시스템 인하고 스캐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물론 자바의 입출력 IO라는 부분이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입출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긴 해요. 따로 입출력 하면서 기본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까지, 그래서 파일 입출력 할 때 또 추가적으로 하긴 할 건데, 제가 미리 좀 할게요 라고. 스캐너 클래스 물론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인 거 써보긴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만 써봤어요? 스캐너에서 뭐 입력하는 것만 써봤어요? 키보드를 입력받고, 근데 타입을 딱 숫자 하나만 입력받는 것만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처리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캐너에는 다양하게 숫자만 입력받는 것도 있지만 그때도 소개하긴 했죠. 얘를 셔틀로 받아도 되고 롱으로 받아도 되고 문자로 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사실은. 근데 단지 숫자 하나만 예제를 다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일단 스캐너의 기능만 좀 따로 두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입출력, 파일 IO 따로 할 거고요. 기본 입출력의 확장도 따로 할 거예요.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라도 일단은 이해를 하고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또 나누어서 추가로 해볼 예정이에요. 알겠죠? 요거 딱 1시간짜리. 1시간 안 걸려요, 사실은. 싹 버리고, 뭐, 기본 입력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텍스트로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자, 기본 입력 기능, 자바에서 입력 기능은 일단은 기초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네, 뭐,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 우리는 웹 과정이잖아요, 그죠? 웹 개발 과정이잖아요. 웹 개발 과정에서는 두 개를 쓸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얘네들은 어디서 입력하는 방식을 쓰냐면,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상호작용으로 되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주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웹 과정에서는 입력한 데이터들을 우리 검색어에 해당하게 되죠.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겠죠. 웹에서는 그럼 이런 시스템 인이랄지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스캐너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통신을 하는데 서버와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서버 컴퓨터는 내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해놓은 거고, 사용자는 네이버라고 가정하면 돼요. 우리가 회사가 네이버 서버가 있어요. 사용자들은 인터넷 환경에서 네이버 서버에 접속해서 네이버의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검색 기능을 쓰고 싶은 거니까 그때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해당하는 검색어가 서버로 전달이 되는 것들이 입력 기능이에요. 서버 입장에서는. 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력이 들어오죠? 그럼 이거는 통신이 무슨 통신이냐면 웹을 이용한 통신이잖아요. 그럼 HTTP 통신이죠. HTTP를 이용한, 여기다가 우리가 주소가 네이버면 네이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이버야. 그러면 웹 통신을 한다는 게 네이버 서버하고 통신을 하는데 앞에가 우리 보시면 야야야 네이버 갈게. 여기다가 검색어를 치잖아요, 그지? 뭔가 리플렉스 기능 아까 이렇게 쳐보시면 알겠죠, 그죠? 이런 검색어를 칠 때 이런 URL 뒤에다가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간다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어떤 통신 규약에 의해서 웹 통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서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HTTP 규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받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겠죠, 서버에서는. 이런 입력 자체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해야? 콘솔 프로그램에서, 콘솔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입력하는 것들. 그래서는 내부적으로 콘솔에서 입력 처리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까만 창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일종에 해당하고요. PC형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그런 것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겠죠. 내부에서만, 어떤 내부에서 일단은 해당하는 걸 처리해서, 물론 서버하고 또 통신을 하려면 다른 통신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내부 자바 코드가 실행 코드가 내 거 내부에 있으면 어쨌든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데이터들을 연산 처리하기 위한 연산 서버가 있는 데면 네트워크 통해서 가는 거고, 내 내부에다가 설치했으면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거기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조금 빨라지긴 했지만 내부에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처리를 한다. 결국은 다르게 얘기하면 콘솔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이니까 그래도 알고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점 알겠죠?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넘이라고 해놓고선 내가 이렇게 바꿨구나. 이거 그냥 프로젝트 이름 바꿀까? 그냥 여기까지.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데이, 그냥 오늘 며칠이죠? 그걸로 바꾸면 되죠, 그죠? 리팩터 리네임 해가지고 그냥 데이 여기다 그냥 만들어서 쓸게요. 0109. 그냥 인풋 입출력에 관련된 예제는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뭐야? 아까 친구 거 발표 자료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죠, 그치?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있었다. 그래서 시스템 인부터 한번 이해를 할 건데, 요거는 이해를 왜 하는 거냐면, 어떤 부분을 이해하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 입력 스트림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키보드로 입력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system.in.println 했잖아요, 그죠? 근데 in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입력 처리를 담당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기반 스트림이 아니고 바이트 단위로 스트림이니까 전달한다. 바이트 단위로 키보드로부터 내 거 컴퓨터에 있으면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입력한 데이터들을 바이트 단위로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은 수준의 입력 처리이므로 문자같이 숫자와 같은 고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어려운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라고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쓰려면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려면은 사실은 그냥 이대로 시스템 인을 그대로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문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확장을 해야 돼. 문자 스트림으로, 문자 단위 스트림으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됐죠? 문자 단위 스트림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요, 인풋이고요. 용. 문자 단위 스트림 하면 제가 새로운 클래스들을 막 소개하거든요. 처음에 소개를 해도 돼요. 그냥 단지 외우세요라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당황하실까봐 코드는 뭐 한 10줄 정도도 안 돼요. 이제 안 되긴 하는데, 도대체 저거 뭘 만들어 놨을까 라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건 안 할 거고요. 그냥 시스템 인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시스템 인이니까 인 테스트 라고 해놓고 볼게요. 그럼 결국은 제가 언급해놨던 게 기본 입력이 누구라고요? 시스템 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키보드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 키보드야, 그죠?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는 그런 스트림을 제공하고 있어요. 시스템 인까지 쳐놓고 제가 정지 상태인데요. 인클립스 같은 게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은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DOC가 나와 있다 간단하게 하겠죠? 보면은 클래스 DOC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인풋 스트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tdin이라고도 시연에서는 표현하죠. 표준 입력 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스트림.
스트림에 대한 것들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 입력과 출력을 관장하는 스트림이 형성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세 가지. 기본 입력 스트림, 기본 에러 스트림, 기본 출력 스트림. 입력 스트림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 키보드 장치. 출력 스트림은 모니터, 에러 스트림도 모니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탠다드라고 붙어있는 게 표준 스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해하셔도 되고요. 저번에 한번 언급은 해드렸으니까 스트링과 이런 개념 요소들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already 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입력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거는 결국은 키보드 장치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일단 배웠으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클래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죠? 클래스 이름으로 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뭐란 얘기일까요? 시스템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멤버의 이름이다. 이름 뒤에가 괄호가 없다. 그죠? 대문자도 아니고 생성자도 아니고 메서드도 아니고 누구란 얘기예요? 뭐 누구란 얘기야? 아무 이름 대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필드, 멤버 필드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다? 네, 스태틱이 붙었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네요. 그죠? 네, 클래스 변수. 스태틱이 붙어있는 변수. 네, 맞죠? 근데 얘는 초기값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는 초기값이 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씁니까? 결국에는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장치,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장치에 있는 기본 있는 스트림을 활용해서 얘를 초기화 시켜주긴 할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런 것들은 신경 쓰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냅두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키보드랑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장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됐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스태틱이 붙었구나. 어쨌든 변경이 불가능하구나. 현재로서는 이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풋 스트링 객체. 이렇게 써놓으면 인풋 스트링이라는 객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인풋 스트링 이런 변수로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in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기능이 없고 그냥 단지 변수잖아요. 그죠? 변수이긴 한데 이 변수가 데이터 타입이 누구라고요? 인풋 스트링은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인풋 스트링 안에 있는 우리는 기능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입력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키보드로 또 입력할 때 read 이런 걸로 우리가 입력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메서드. 이런 것들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면 되고요. 간단하게 하고선 그냥 불편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도록 할 거예요. 그죠? 입력하는 거. 자, 그러면은 입력 처리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키보드 입력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 해요. 출력. 그러면은 제가 한 번 하고 끝내고 한 번 하고 끝내고 해도 되긴 한데 while문 통해서 그냥 무한으로 반복을 한번 처리해서 해볼까요? 이해하는 김에. 그럼 여기다 루트르 이거 무슨 문장? 무한 루프인가요? 여러분들? 네, 무조건 돌아가자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미안 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릴게요. 여러분들. 인풋 스트림이라는 객체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입력 처리하는 기능 중에 읽어드린 거 결국엔 키보드 장치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을 때 해당하는 값을 읽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read라는 게 있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하는 기능이 read입니다. 자, 마우스 올려보시면 리드 올려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턴형이 누구예요? 리턴형이 누구예요? 네, 인트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 문자 단위로 입력을 해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데 리턴은 읽어주면은 우리 누구한테 저장해 준다고요? 인트형으로 저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인트로 read 변수에다가 넣어볼게요.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리턴형이 인트니까 rea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입력이 됐을 때는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예외 처리했던 거 기억하세요? 밑줄이 떴는데 이거는 문법이 잘못된 건지 한번 마우스 올려보시면 되겠고, 그쵸? 올렸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코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컴파일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외 처리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안 나도 괜찮긴 한데 예외를 처리하셔야 돼요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한다고 했고요. 얘는요, 그러면 실행하다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코드를 작성하다가 예외를 체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체크해줘요? 컴파일러가 미리 체크해줘요. 왜요? 미리 알거든요. 이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처리하는데 이거 외부에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여기고 데이터가 어디서 들어와요? 와는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숫자를 입력하거나 그런 코드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오겠구나. 키보드로부터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코드잖아요. 지금 시스템 인이니까. 그쵸? 근데 입력된 데이터가 그죠? 변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트형 데이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인트형 범주보다 더 크게 입력이 되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게 입력이 되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가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부르고 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런 것들은 예외를 처리를 좀 해야 돼 라고 주의하세요 라고 하고선 주고 있어요. 요거는 고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해야 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외 처리를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아까도 뭐 예외 처리 구간은 뭘로 감싸면 돼요? if문처럼 사용하는 거라고 제가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얘가 발생했냐 안 했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발생할 체크를 해주는 기능이 따로 있지는 않고 실행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if문에다가 어떤 조건으로 뭐 true와 false로 이렇게 주는 건 아니야. 그죠? 실행하다 주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하는 어떤 문장이 없으니까 try 구간에 놓고 있다가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줄게 이런 개념으로 쓴다고요. 됐죠?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에 try 구간에 넣어주시면 되긴 해요. 마우스 올려놓고 try 누르시면 되겠죠. 아래에 있다. 그죠? 요 add 요 아래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중에 아래 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트라이 구간에 딱 넣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처리하다가 얘가 실행하다만 예외가 발생했니? 예. 그러면 캐치가 처리하고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빠져나간다고요. 그냥 일종의 if문이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법이 다르니까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처리 안 할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컨트롤 G 예외라는 거 따로 할게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실행합니까? 제가 두 번째 항목을 클릭했잖아요. 첫 번째 항목이 있는데 예외 전가라는 표현인데 예외 전가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dd스로 예외 처리 안 할 테니까 일단은 빨간색 에러가 나서 처리가 안 되잖아요. 컴파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허가를 해줘라. 나중에 할게. 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다. 지금 더 이상 없긴 한데 컴파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통과시켜줘 이렇게. 그럼 예외 전가예요. 이거 예외 전가라고 나중에 예외 처리할 때 설명할게요. 이것도 지금 설명하면은 길어지겠죠? 네, 천천히 예외 처리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일 할까요? 내일 할까요? 예외? 약간의 상속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내일 해도 상관없어요. 종류 설명하다 보니까 상속이 나오긴 하는데 동영상 한번 참조하고 오세요. 예외. 일단 이렇게 놓고 씁시다. 그러면 내가 예외 처리 안 해도 되니까 코드가 깔끔해졌다. 그죠? 이렇게 놓고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뭘 받아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요.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데이터를 이렇게 인트형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냥 단지 출력만 해볼게요. 이 데이터는 뭐라고요? 뭘 받은 거라고요? 키보드에서 입력한 데이터. 키보드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뭘로 준대요? 숫자로 준대요. 숫자로 준다고요? 당황스럽죠? 자, 확인 좀 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출력을 우리가 해보긴 했었죠. 그죠? 자, 실행합니다. 우클릭 run.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자, 실행 중에 콘솔에 아무것도 없이 깜빡깜빡 하고 있죠. 저번에 아마 기억이 나실까요? 입력 대기 상황이요. 레디.
레디란다. 레디 상황이라고. 입력 대기 상황이야. 뭔가가 입력이 돼야지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할게요 했더니 입력값이 없는데 어떻게 읽어? 이거 설명하려면 제가 스트림 설명하고 버퍼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건 입출력에서야.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퍼도 리더 설명해야 되고. 자, 입력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요? 그냥 1, 2, 3 넣어볼래요? 1, 2, 3 1, 2, 3은 세 글자를 제가 넣은 거잖아요. 사실은 1, 2, 3에 해당한 키보드 제가 세 번 빼야되는 거죠. 근데 입력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입력을 처리했는데 내가 보내게 데이터를 전송을 안 해서 그래요. 키보드에서 입력한 거는 했고, 그럼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할게요. 전송은 엔터로 합니다. 알겠죠? 엔터를 질러야지 됩니다. 뭐가 나왔어요? 49.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1, 2, 3 넣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1, 2 넣어볼게요. 1, 2. 기억했어요? 방금 몇 나왔다고요? 49. 자, 1, 2 넣어보세요. 1, 2. 왜? 1 넣어볼까? 1. 뭐야? 1, 2, 3을 넣어도 49. 1, 2를 넣어도 49. 또 뭐야? 2를 넣어도 49네요. 그죠? 뭔가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키보드 장치에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넣어봐야 한 글자밖에 못 읽어드려요. 리드는. 아까 무슨 단위로 처리한다고요?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한 글자 단위로 읽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를 읽어서 바이트니까 결국은 128바이트밖에 처리 못하잖아요. 128비트짜리 아스키 코드,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고안된 입력 장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처음에 1, 2, 3 넣었을 때 123 이런 것들을 원해서 저장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인티형이니까 그쵸?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1, 2, 3이 안 들어가고 결국엔 뭐만 입력됐다는 얘기야? 1이 들어왔어요. 근데 1도 이 상황에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49로 들어왔잖아요. 49가 뭐예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제가 기억하라는 거 아스키 코드 문자 있었잖아요. 이거 뭐야? 그죠? 또 대표적인 거 또 누구 있었어요? 키보드에서 A, 대문자 A, 아스키 코드까지네요. 그죠? 키보드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글자, 일단은 한 글자만 읽어드리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죠? 요거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뭐예요? 한 글자만 읽어주네요. 그죠? 한 글자 단위로. 그러니까 그거를 바이트 단위라고 합니다. 바이트 단위로 읽어주고 있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입력하더라도 어쨌든 한 글자만 입력해야. 그럼 여러 개 동시에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읽으면 돼요. 계속 읽으면 돼요. 반복해서 계속 읽어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 번 읽어야 되니까 반복문을 처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한글 처리 가능할까요? 애매하죠.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확장해서 써야 돼. 문자 단위 스트림으로 확장해서 쓰셔야 돼요. 기본 장치는 일단 영문하고 숫자 처리, 키보드 장치 128개밖에 처리 못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불편합니다. 어떤 문자 데이터라든지 어떤 숫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숫자도 숫자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요? 문자화 시켜가지고 아스키 코드 값으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숫자로 처리를 하긴 했었거든요. 옛날에요.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숫자 입력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인티어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값에서 숫자로 처리하고 싶어. 근데 숫자만에 해당하겠다고 하죠. 숫자만에 해당합니다. 0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숫자만 사용한다. 10가지 글자에 대해서는 내가 숫자로 처리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아까 뭐 쓴다고요? 48을 때려 주셔야지. 그래서 뭐가 불편하다고요? 문자 처리나 숫자도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일부는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죠. 그죠? 숫자로 연산하거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지. 우리가 산술 연산을 할 수 있는 숫자 단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래야지 키보드에서 내가 2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1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0을 입력하면요. 근데 다른 거는 그러면 다른 걸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부터 키보드 9까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다른 걸 입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A를 입력하면? A 입력하면 뭐가 나와요?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죠, 그죠? 어쨌든 간에 제한적으로 숫자 처리는 가능하고요. 0부터 9까지. 문자 처리는 더더욱 안 되고요. 맞아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생깁니다. 근데 문자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문자 처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 처리를 받을 거면 이렇게 받지는 않을 거고요. 그죠? 만약에 입력 데이터가 문자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거를 뭐 하셔야 돼요? 문자로 받을 것이면 여기다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뭐죠? 캐릭터로 뭐 하시면 돼요? 형변환 처리 이후에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처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은 기본적으로 인트형으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입력 처리는 인트형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처리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요. 자, A 넣어보실까요? 근데 문자에 국한돼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숫자 0 넣어볼까요? 숫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으로 나온다고 죠 나오긴 한다 그죠? 이런 것들 문자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자죠 그죠? 어쨌든 캐릭터로 변환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자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 나와요? 한 글자만 읽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한글 처리돼요? 한글은요? 한 글자를 읽으려면 한이라도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읽어져요? 돼요 안 돼요? 네.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어요.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바이트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이트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자라고 하고 있는 거는 범주가 뭐예요? A부터 G. 어떤 특수문자 몇 가지, 그죠?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특수문자까지. 제한된 문자 처리가 가능합니다. 용이하죠? 그런 것도 용이한 건가요? 아니죠? 불편하죠? 라고요. 그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입출력 단위는 여러분들 바이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얘를 확장해서 문자를 처리하려면 문자 단위로 확장하는 클래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스캐너가 나오기 이전에는 문자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하시면 돼요.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한다고요. 문자를 읽어드리는 문자 스트림은 우리는 이름을 리더라고 불러요. 리더. 리더기 들어봤죠? 리더.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성능을 위해서 버퍼더 리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리더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기본 장치는 우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깨우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들. 그래서 데이터 처리도 사용하는 목적에 만큼 쓰셔야 됩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생하고 있는 게 이런 거 활용도가 어려우니까 스캐너라는 게 나왔죠. 물론 스캐너가 그 이후에 나왔어요. 기본 표준 스트림 이런 것들은 아니고 util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계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에는 오늘은 그 스트림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본 스트림 같은 경우는 바이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문자 스트림이다 이런 것들로 확인하려면 스트림으로 확장해서 써야 되는데 그 코드가 상당히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 코드는 나중에 확인할 건데 길고 복잡한 코드마저도 스캐너를 활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할게요. SCANNER 테스트. 이미 사용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스캐너도 결국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키보드에 입력된 데이터를 스캐너라는 클래스에다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자 처리라든지 숫자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뭐란 얘기야? 코드적으로는
기능을 코드로 뭘로 제공하고 있다고요? 변수로 제공해줘요? 메서드로 제공해줘요? 네,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메서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용법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스캐너 사용할 때는 SCANNER 이라는 스캐너 객체가 사용합니다. 뭐 이런 변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SC 또는 in 입력하니까 in 이렇게. 그리고 util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자바의 util이라고 명시하 아이고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써 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써요? 임포트해서 표기하면 그죠? 위쪽에다가 임포트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심플하게 이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객체다, 그죠? 스캐너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되겠죠? 객체 사용 문법이 마우스 올리면 나와요. 이렇게 가이드가 어허허허, 그죠? 이런 식으로 예제 for exam도 있고 이거 저번에 제가 언급했던 거 바라는 거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렇게 쓰는 것들도 예제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했다고 했죠? another exam 여기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옛날에 이거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가 문법인데 요 놈이 있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거는 사실은 파일에다가 대응해서 처리하는 것들이다,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 코드랑 가이드가 좀 바뀌었어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파일도 적용 가능하고 파일에다가 입력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키보드 장치도 가능하고 얘는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파일과 뭐야? 키보드 장치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어디로부터 연결하고자 한다고요? 저희는요? 키보드부터 입력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키보드에 해당하는 누구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인풋 스트림을 넣어서 확장한 생성자로 들어갔으니까 얘가 클래스의 뭐 멤버 그 파라미터로 들어간 거고 인풋 스트림이 여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메서드를 만들어냈겠죠. 기본적으로는 키보드 장치를 바이트 장치를 이용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뭐가 있다고요? 리더라는 게 있는데 이런 클래스가 있네요. 자바 IO에서 쓰면 input stream reader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마찬가지 얘도 쓰면은 어떻게 쓰는 거야? input stream reader야 여기다가 뭐 쓴다고요? 키보드로 이렇게 확장해서 쓰시면은 이 리더이기 때문에 얘가 문자 단위로 처리를 해줘요 라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그죠? 이것도 상당히 불편해요, 사실은. 문자 단위 처리하는 게 진짜 순수하게 문자 단위로 처리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능이 되게 제한되게 처리해주고 있어요.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처리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능을 따로 만들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공해주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스캐너요. 스캐너를 사용하는 거를 모르면 스캐너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옛날 코드에서는 스캐너를 안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구분해 보시면 돼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하게 존재하죠. 근데 제한적으로 범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굳이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쓰면은 우리가 코드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불편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스캐너 클래스는 키보드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다 쓰면 키보드 스트림을 좀 되돌려 주셔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면은 클로즈 마치 구간처럼 다 사용했으면 되돌려줘. 자원이 하나니까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리면 멀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만 키보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장치에서도 키보드 쓰잖아요. 얘가 점유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 쓰고 나서 되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아주는 해제해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스캐너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스캐너 장치로부터 입력 처리하고서 어떤 로직을 사용하는 것들이 연습 문제도 많이 나오고 평가 문제도 나오고 어디요? 기사나 이런 데도 자주 출제가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예제풀이하는 프로그래머스나 백준이나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해서 처리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장치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있는 클로즈는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오류가 나진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는 단일 코드이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일단 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권장하는 거는 받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알겠죠? 근데 재사용해야 되는데 닫아버리면 또 안 되고 그렇긴 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도 어떤 주의점들이 있긴 하니까. 근데 웹 개발에서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혹시라도 콘솔 프로그램 사용하시면은 문의 주시고요. 알겠죠? 갑자기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법 이미 알고 있잖아요. 좀 친절하게 보면은 만약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우리 숫자 입력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SC, 그럼 여기서 이 변수에서 숫자를 내가 받아들일 거예요. 그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next int. 기억하나요? 키보드 장치로 입력한 거를 여기서 키보드 장치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next identity네. 왜 next가 붙었냐면은 이름이 이렇게 붙여놨냐면 아까 스트림 단위가 기본적으로는 바이트 단위라 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한 글자만 읽을 게 아니고 유효한 숫자까지의 범위를 얘가 찾아서 읽어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토큰이라고 해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토큰 단위로 해가지고 내가 입력 처리를 할 건데요. 그럼 그 해당하는 토큰이 숫자면 유효한 숫자를 갖다가 내가 입력 처리해서 네, 숫자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넥스트 토큰이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입력했던 표현식이 네가 명확하게 int로 읽어달라고 했는데 입력된 데이터가 int에 부합한 데이터가 아니면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exception 이런 거 보이나요? 그죠?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라는 얘기. 그러면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치면 순간 얘가 컴파일러가 체크해줘야 안 해줘요? 체크가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주네요. 그죠? 어쨌든 데이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대. 실행해 봐야지 알겠죠? 언제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리턴은 기본적으로 일가진 인풋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예외가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면 만약에 네가 테크니 매치가 안 되면 인티저의 규칙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규칙에 어쨌든 매치가 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또는 어디에다가 내 범위, 인풋 범위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인트인데 롱용 사이즈만큼 입력을 해서 넣어버리면 범위를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미스매치가 발생하겠죠. 언제 실행된다고요? 언제 표현된다고요? 일단 볼게요. 숫자 단위로 했는데 결국은 제가 목적은 사실 오늘은 숫자 하는 거는 해봤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볼게요. 실행했고요. 숫자 이렇게 아까 입력 범위가 제가 토큰을 확인할 때는 화이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공백을 떼어버리면 어디까지 해준다고요? 공백까지 또는 엔터까지 탭까지 1, 2, 3, 5, 6, 7, 6까지 썼잖아요. 그죠? 7, 8, 9 떠볼까요? 누구 단위로 해줘요? 토큰이라는 단위는 유효한 토큰이라는 건 여기 숫자로 입력할 수 있는 유효한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거 하얀 공백. 그러니까 한 칸 떼도 되고 탭으로 떼도 되고 또는 엔터로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백으로 인식하는 건데요. 그걸로 기준해서 토큰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효한 데이터 범위까지. 거기 단위로 읽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래서 인트로 제공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잘 나왔죠, 그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있을 수는 있다고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죠?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수치를 막 넣는다고 해서 모든 게 숫자는 숫자다, 그죠? 된다, 안 된다고요? 네,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인트의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그대로 뜨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런타임 익셉션의 종류 중에 하나이긴 하겠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외가 발생했을 구간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이제 모르니까 저런 DOC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한 번쯤 읽어보는 습관들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코드들은 아 이거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목적은 사실은 얘가 아니에요. 제가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처리해봤고요. 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여기다가 뭐 입력하라고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써놔야 되겠다.
우리는 약속했어요. 아래 예제는 써놓고 갈게요. 그래놓고 아이고 시간이 또 애매모호하구나, 그죠? 짧게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예제는 나중에 하고, 요거는 아까 어차피 썼으니까 그죠?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할게요. 다른 건 절대 입력하지 말게요. 숫자만 입력하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처리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활용 예제는 내일 오전에 한번 이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뭐라 할 거야? 끝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시 재실행해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라고 할게요.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면 문자열의 입력 범위는 엔터까지입니다. 일단은요, 어쨌든 입력하세요 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데이터를 다시 받아볼게요.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 처리하는 거는 스캐너라 입력 처리해줘, 문자를 입력해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캐너는 그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문자를 받아주는 게 있는데 얘가 일단은 next라고 쳐주시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뜨는 게 이게 리턴형이잖아요, 그죠? 리턴형 요 next도 있고요, 패턴, 문자열, 빅데시멀 여러 가지 있고요, 그죠? 오케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놈하고 next 라인하고 누가 있냐면 next가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next로 한번 해볼 거예요. 문자열 여기다가 그럼 문자열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str1 이라고 해서 주시면 되겠고, 문자열을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str1 자, 두 개 다 입력해야 되니까 빠르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거 먼저 지문이 나왔죠, 그죠? 나왔고요. 그러면 숫자만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숫자만 입력 처리해 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알겠죠? 약속이야. 그래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자를 입력하세요 뜨고 있잖아요, 그죠? 문자를 처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잘 나올까요? 네,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재밌죠? 재밌어야 되는데. 아니, 재미없어요. 다시 한 번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똑같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거는 그냥 숫자 1 하나만 넣어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번에는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요? 뿅뿅뿅. 어떻게 나왔죠? 네, 어디까지가 문자열로 인식하는 거예요? 네, 공백 아까지. 일단 공백 아까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어디까지 인식한다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문자열 단위를 나누고 있네요, 그죠?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그런 설명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입력해주는 거는 넥스트 토큰 단위라고 할 때 있다, 그죠? 리턴하고는 토큰을 입력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토큰이라는 기준은 제가 뭐라고 했죠? 화이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화이트 스페이스니까 화이트 스페이스 공백이 있으면 거기까지를 입력하는 범위로, 단위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저거 정상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어 정도로? 단어? 문장에서 단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고 하죠, 저희는요. 어쨌든 이것도 문자열의 범주는 들어가니까 문자열이긴 한데 입력하는 범위는 어디라고요? 범위는 어디까지요? 단위로. 다른 말로 토큰 단위로 합니다. 토큰 단위. 아까 토큰이라고 썼잖아요. 넥스트 토큰.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하나가 더 있죠. 딱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고, 활용 예제는 내일 해요.
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문자를 입력하세요. 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또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 거고요. 그죠? 요거는 이번엔 두 번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넥스트가 맞긴 한데 여기서 지워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넥스트 말고 누구 있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거. 넥스트 라인으로 입력 처리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입력해주고 있는데 이거 열심히 읽어보시면 누구 단위로 입력 처리를 합니까? 나와 있나요? 라인이라는 표현 나오네요. 넥스트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그 라인을 구분하는 요소가 뭐냐면 엔터입니다. 엔터 기준으로 입력 처리해야 됩니다. 라인이라고 이름 자체가 라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프린트 ln 하면서 나중에 ln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라인의 약자라고 했고요. 라인이라는 기준은 무슨 단위로 처리한다고요? 엔터 단위로 문자열로 인식합니다. 뭐야? 엔터가 입력되기 전까지. 그래서 기준 자지가 뭐라고요? 엔터예요, 여러분들. 기준 단위가 엔터라고요. 엔터값.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요.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에서는 정확하게 화이트 스페이스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안녕. 세 번째도 또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물어보니까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입력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안 됐어요? 끝났어요. 그죠? 왜 그럴까?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요. 1. 두 번째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했고, 이번에 안녕. 반가, 반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또 끝나버렸네요. 그죠? 분명히 입력을 3번 받게끔 했는데, 얘가 몇 번 했어요? 또 끝나버렸네. 어쨌든 이런 이상한 특징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엔터까지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입력 요소가 뭐냐면 여기서 안녕 하고서 제가 엔터를 때렸잖아요. 그죠? 엔터도 여기서 인식하고서 얘가 넥스트가 읽어드리는 게 안녕까지만 읽었지 누구는 안 읽었다는 얘기야? 엔터는 남아있어요. 요거 얘기하려면 제가 버퍼를 얘기하는데 버퍼에 엔터가 남아있어서 입력 대기 상황에 버퍼가 메모리 상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래가 넥스트 라인이잖아요. 문자를 어디까지 인식한다고요? 엔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입력됐던 나머지 데이터부터 나머지 요소가 읽어졌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오류처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문자를 처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죠? 또 특히나 이렇게 입력 처리들을 빈번하게 엮어서 혼용해서 쓸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근데 독립적으로 하나만 문자를 처리할게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쓰면은 문자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이렇게 한번 또 앞에 부분들 좀 복습하는 시간으로 좀 살짝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고생하셨습니다.